자, 포스코 차기 회장의 모든 것 정리하겠습니다. 이보 어제 막 떴죠. 오후 3시 한 반 좀 넘어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내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계 5위입니다. 포스코그룹 회장 자리에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이 낙점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내달 21일에 열릴 주총에서 장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게 또 가봐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회장이 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을 한 거죠. 이 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포스코 회장의 후보 선출 과정입니다. 뭐 정신없었죠. 하여튼 이제 기업의 주인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소유분산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KT, 포스코, KTNG, 그 다음에 은행, 금융지주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포스코는 뭐 이번에 진짜 잡음이 많았죠. 이로 인한 주가 눌림이나 변동성도 상당했어요. 최근에 올라갈 때도 얘네들만 좀 더딘 모습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초와 해외 이사회 논란 막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경찰 압박, 국민연금 압박, 겹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거고요. 업계에서 막 들렸던 것 중에서 가장 막 마지막에 들렸던 거는 포스코 사회이사들이 최 회장을 손절했다는 썰까지 막 들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 최 회장이 누군가를 만났더라 이런 논란도 있고 막 계속 논란에 진짜 스노우볼처럼 증폭이 되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내부 인사, 그런 과정에서 내부 인사, 외부 인사의 대결 구도가 나온 거였죠. 이게 후추위에서도 3대3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3명으로 했고 최대한 좀 뭐 집중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내부 인사 외부 인사 대결이 장인하 사장이랑 권영수 전 LG엔솔 부회장 간의 대결 구도였어요. 특히 권영수 전 부회장의 적극적 의지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커졌던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고사를 했잖아요. 작년에는 그 컨퍼런스 콜 LG엔솔 당시에 계실 때 고사를 했는데 그 본인이 이제 사인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권영수 부회장이 어느 정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구나라고 했고, 주주들도 굉장히 아무래도 배터리 기업을 이끌었던 그 수장이 와서 여기를 이끌면 더 좋지 않을까 신사업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권영수 전 부회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며칠 전까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이틀 전부터 내부 인사 3파전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3파전 양상으로 굳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업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짧게라도 전해드리고 막 이러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런 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좀 지켜보자, 저도 좀 요거는 신중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장인하 전 포스코 사장이 최종 1인에 한 3시 30분 정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인하 전 사장은 이제 어떻게 돼요? 3월 21일 정기주총과 이사회를 거쳐갖고 포스코그룹 회장이 공식 취임합니다. 장인하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이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돼요. 2018년도 최종 회장과 회장 후보자 최종 2인에 오른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재수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고 출신이고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공학도예요. 뼛속까지 포스코맨입니다. 순혈주의를 또다시 채택을 했다. 참 외부 인사들이 여기 들어가서 수장이 되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케이스가 됐고요. 장인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미래 먹을거리로 꼽히는 리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리튬 사업이 지금 이 체제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전 체제, 권오현 전 회장 체제에서 나왔던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끌었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리튬 사업가고 거기다 양응급제 중심의 사업 개편을 이끈 사람이 지금 그 장인하 전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개편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 분은 철강만 할 줄 아는 철강맨은 아니라는 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알아야지 지금 추진을 해서 가져갈 텐데, 이 사업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2018년도, 2019년도 이럴 때는 사실은 리튬이나 양응급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개편
조직 개편 뭐 이런 거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강맨인데 철강만 할 줄 아는 철강맨은 아니고, 그리고 철강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뼛속부터 포스코맨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장점이 업계에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코 재임 시절에는 AI 신기술을 이용한 제철소 스마트 팩토리 체계 구축해서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 경제 포럼의 등대 공장 선정을 주도하면서 그룹 핵심인 철강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물론 이제 철강맨이에요. 철강맨이니까 그쪽으로 진짜 잘 알고 주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탄소 쪽으로 갈 때도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마 평가에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권오현 전 회장의 측근입니다. 최정호 회장의 측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정호 회장이랑 지난번 회장 후보 2인에 오른 바가 있고 경쟁 라이벌 구도였기 때문에 최정호 회장의 측근이라는 꼬리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리스크에서는, 정치적 리스크에서는 가장 내부 후보군 3명 가운데 적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후추위는 조금 체크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시계를 넓혀보면 조금 전에 권오현 전 포스코 회장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론 기사를 보도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전전정부, 한마디로 전정부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전정부 인사예요. 전전정부면은 또 이제 어디하고 맥이 닿아요? 현 정부하고 맥이 닿겠죠. 그러니까 국정 기조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좌파 우파 혹은 뭐 그렇게 굳이 거기까지 가보면 보수하고 진보로 가보면, 그래서 전전 정부 회장의 인사입니다. 현 정부와는 각을 세울 만한 리스크는 없다는 평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쵸?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좀 이쪽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려된 게 아니냐라는 종합적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영수 전 부회장 취임에 따른 물적 분할 가능성 사라진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저는 좀 억지가 심한 주장인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이러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은 잘못된 거였어요. 예. 이건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고 그때 당시 시장 다 교란시켜버렸고 이것 때문에 LG화학 주주들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있고, 이거는 진짜 물적 분할을 이따구로 하는 건 사업부만 빼가지고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 뒤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일일이 하나씩 도식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이걸 재현할 수 있는 후보가 권영수 전 부회장이라는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던 이슈였고 현실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전 굉장히 적다라고 봤거든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고 지금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지금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저 PBR 찾고 있고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마자 리튬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매길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추측성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결론은 그조차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그 가능성, 아니 뭐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0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간에 0이라는 변수는 거의 없는 거니까. 근데 그조차도 지금 사라져서 그게 0이 됐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뭐예요? 55년생이에요. 현장 떠난 지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라는 겁니다. 내년이면 칠순입니다. 그리고 권오현 전 회장의 측근입니다. 취임 후에 현재 그 회장인 최정호 회장 체제 내에서 있던 많은 인사들이 아마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기업의 생리입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바뀝니다. 예.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꼽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호화 출장 논란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예. 뭐냐면은 포스코 후추위 사회이사들은 현재 해외 출장 의혹으로 경찰에 전원 입건돼 있는데 이 장인하 전 사장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담 요인이다 라고, 이게 아마 최대의 리스키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기대한 주주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댓글창을 봐도 그렇잖아요. 권 전 부회장 낙마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개인 소액 주주들의 비중이 75%에 달하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판이 나오는 거는
결국 외부 인사는 절대 받기 싫다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 문화 지속에 대한 비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가장 우려됐던 건 뭐예요? 근데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가장 우려됐던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부 인사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의 반대, 정부와의 기조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 내부 인사가 최종 후보에 오른 만큼 이게 후추위만의 뜻인지, 그러니까 후추위가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우리끼리 막 선정을 해가지고 오케이 이 사람이야 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근데 이 기업의 회장을 국민연금이랑 정부와 교감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면, 저도 기업에 대해서 정부하고 이런 데서 건드리는 거 겁나 싫어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판을 보면 이게 사전 교감이 과연 용산이랑도 있고 아니면은 국민연금이랑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이 두 갈래에서의 이런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전자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후추위만의 뜻이라면 이건 불확실성이 휩싸일 확률이 높습니다. 후자라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라면 해소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부 기조와의 발맞춤을 더더욱 발을 잘 맞추겠죠. 그러면 지금 기조는 뭐예요? 주주 친화 정책, 거버넌스 문제 개선, 그 다음에 밸류업,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외부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막판에, 왜냐면 내부 인사들이 전부 다 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연루가 돼 있고 계속 그 비판이 나왔잖아요.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례적으로 지금 비판을 했었고요. 그런 예상하고 다르게 이게 한 이틀 3일 전부터 갑자기 기조가 좀 확 변했거든요. 막판에 내부 인사, 특히 장인화 전 사장이 약진을 보였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정황상 봤을 때 전자보다는 사전교감 후자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은 이건 한번 돌려봅니다. 근데 다만 전자라고 해도 국민연금 지분이 지금 다 팔아제껴갖고 얘네 6.7%밖에 안 돼요. 소액주주가 75.5%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 지분율만으로 주총 가갖고 낙마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왜 좀 그럴 만한 생각을 하냐면, 장인화 후보자는 문제의 사내이사 출신이 아닙니다. 최종호 회장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장인화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사법 리스크에 연루돼 있다? 이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사람으로 지금 뽑은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또 나아가 보면은 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예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신사업 발전을 통해서 기업 도약을 기대하면서 권영수 전 부회장만을 바라보던 주주 입장에서 권 전 부회장이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게 못내 안타까울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권영수 부회장 취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이 신사업 쪽으로는 펄펄 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인 투자자의 한 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화 후보자도 리튬 사업의 실질적 주연이고 양극재, 음극재 신사업에 대해서 초기부터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봤죠. 이 소식이 이제 시간 외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주가는 하락이 아니라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당일에는 했습니다. 지금 3-4% 올라간 건 아니고요. 한 3-4천 원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 지나봐야 돼요. 이거는 명절 지나가면서 혹은 명절 때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좀 봐야 됩니다. 무난히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별다른 잡음이 안 보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화답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 뇌피셜이 담긴 총평은 한쪽의 능력치가 소위 말해서 몰빵되어 있는 인사보다는 모든 능력치에 적절하게 능력치가 분산되어 있는 무난한 인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내 인사고, 그리고 전전정부 인사고, 이런 식으로 전전정부 회장과 이런 관계, 그리고 현 회장과 최종 2인까지 올라갔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 것 같아요. 무난한 인사를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총평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인사라는 명분을 통해서 사내 갈등, 불만을 줄이고 외부의 정치적 또 사법적 리스크도 최대한 줄이려고 한 말 그대로 무난한 인사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모습들이 저는 총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